그 두 분이 같이 일한 시간이 얼마나 되셨어요? 원래 이제 개인 영업 할 때 있었다가 그때 당시 회사에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이제 컴백해서 들어온 게 10년 됐구나 그러면. 제가 2010년에 대표님을 알게 됐고요. 2015년에 법인 영업을 이제 했고 하면서 합체가 된 거예요. 짧지 않은 세월이지. 인생에 거의 3분의 1 같이 있었네. 예. 3분의 1이요? 제 기준. 내 기준으로는 4분의 1이고. 예. 이제 아주 이제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서로에게 어떤 좀 첫인상을 느끼셨는지. 그 첫인상은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지금처럼 이렇게 영업을 월등하게 진짜 0.001%의 능력을 발휘할 거라고는 사실은 생각은 못했지. 내가 원래 똑똑해요. 건축기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일을 배우는 속도가 남달랐거든. 영업을 잘할 수 있는 어떤 기본이나 어떤 이 성향은 잘 맞는 것 같았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잘 될지는 몰랐다. 잘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잘할 줄 몰랐다. 그건 확실하지. 지금 평균 5, 600에다가 경정 기준으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850만 원씩 했으니까 사실 뭐 개인 영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월납 초회보험료니까 전무님이 보시기에 첫인상은 어떠셨어요? 되게 잘해야 돼. 부신 분. 그렇지. 그때 당시에 예. 항상 전화를 하시던 분, 항상 누구와 대화하시던 분,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신입 교육을 받는데 하필이면 대표님 옆방에 있었는데요. 대표님 전화 소리가 교육하는 소리보다 더 컸었죠. 그래서 그랬나? 그래서 항상 바쁘신 분, 그렇게 기억합니다. 개인 영업을 하시다가 법인 영업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신 거잖아요, 두 분 다. 그렇게 하게 된 특별한 계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오늘도 저희 유튜브에 누가 댓글을 남겼어요. 법인 영업 하는 사람들 보험도 모르면서 맨날 개인 영업 하는 사람들한테 법인 영업 하라고 한다. 보험의 보자도 모르면서 개인 영업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가끔 악플이 달려요. 제가 아시는 분들은 다 개인 영업 잘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법인 영업을 잘 하시는 분들로 많이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법인 영업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 당시에는 저 나름대로 보여줄 수 있는 실적이 한계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개인 영업을 했던 당시에 최고의 어떤 실적을 낸 게 월 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한 300 정도를 냈었는데 그 뒤로 이게 과연 내가 다시 할 수 있는 수치일까? 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법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퍼포먼스를 봤더니 300이라는 숫자가 개인 영업을 할 때는 되게 컸었는데 법인 영업 시장에서는 그게 크질 않았던 그냥 단순한 퍼포먼스였던 그거를 이제 눈으로 보고 나서부터 좀 법인 영업 시장을 들이켜보게 됐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비슷한 이유신가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회사에 큰 풍파가 하나 있어서 어떤 조직의 이탈이 있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늘 마음속으로 생각했었던 법인 영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그냥 법인 영업을 바로 시작한 거지. 그리고 이제 법인 영업을 하셨는데 네, 해보시니까 개인 영업하고 법인 영업하고 좀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거는 뭐 실적이었고 두 번째는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우스갯소리인데 물론 어떤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렇진 않은데 개인 영업 시장이 아침, 밤, 저녁, 주말 그런 어떤 시간대가 그렇지. 되게 없었는데 근데 이제 법인 영업 시장은 아무래도 대표님들을 만나보다 보니 모든 일정이 평일 기준으로 해서 5시면 종결이 되더라. 물론 그 뒤에 나 나름대로 연구를 해야 되고 하는 시간이 있겠지만은 그런 점이 이제 가장 큰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계약 금액 단위에 대한 차이가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예전에 이제 개인 영업은 보험 상품 위주의 어떤 판매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법인 영업은 기본적인 이 법인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세무, 법무, 변리 이런 그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지식에 대한 차이. 그 세 번째로는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 세일즈맨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뭔가 더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베이스는 물론 보험 컨설턴트지만 그래도 법인의 어떤 그 도움이 되는 컨설팅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게 이제 개인 영업하고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이 두 분은 어쨌든 영업을 잘 하시잖아요. 또 주변에 또 잘 하시는 분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법인 영업을 좀 잘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일단 뭐 이거는 어느 업종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분석은 기본으로 베이스가 되는 것 같고 근데 그 전에 결정적인 것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기 관리.
사실 이거는 이제 법인 영업뿐만 아니고 그래. 이제 모든 영업에서 다 필요한 부분인데 예. 자기 관리. 대표님은 어떤? 영업을 잘하는 분은 상대방의 어떤 생각을 잘 헤아리는, 다시 말하면 내 지금 앞에 있는 이분과의 거래에 있어서 이분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또 이분한테 어떤 이익을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결론적으로 이제 퍼포먼스도 크고 영업도 잘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인 영업을 시작을 안 하신 분들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법인 영업은 이제 레드오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냐, 블루오션이다. 요즘에는 또 법인 영업의 경험이 없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책 자금 되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하고 있는 법인 영업의 이 형태가 어떻게 레드오션인 것 같으세요? 블루오션인 것 같으세요? 뭐 이게 완벽한 블루오션이다. 그리고 이 영업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경쟁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어떤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이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레드오션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저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떤 아이템이라든가 컨셉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소진이 너무 많이 된 거 아니냐, 이젠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그때 그 레드오션이라는 시기에 제가 입사했을 때 레드오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에 제가 처음 발을 담갔을 때 그때도 레드오션이라 그랬는데, 막상 밖에서 들었을 때 그 레드오션이라고 했던 생각들이 막상 안으로 들어왔더니 시장이 되게 다양화되고 있고 또 세분화되고 있고, 이제는 법인 영업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법인 영업을 하냐라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또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어떤 이익이 될 만한 무언가가 또 창출이 되는 것 보면은 발전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분화되고 확대되고 새로운 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레드오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냥 아이템이 이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참 신기하게 그런 말들을 많이 퍼뜨리는 걸 많이 봐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절대적인 레드오션은 아니고 그냥 블루오션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어떤 새로운 생각들이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영업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또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보면 어떤 클로징 타이밍이나 어떤 감각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담을 하시다가, 미팅을 하시다가 이 대표님하고는 좀 일이 잘 풀리겠다라고 느낀 때가 있으세요? 이건 어느 영업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제가 이 사람한테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 시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대답하기가 힘든 질문인 것 같은데, 근데 분명히 내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서비스나 아이템이 내 고객으로 삼으려고 하는 분께 전달이 된다면 고객분들이 알아서 움직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꼭 이 타이밍이다 라고 할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보다는 한 8대2 정도의 확률로 고객분들이 먼저 움직여 주셨습니다.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요즘 이제 유튜브가 너무 콘텐츠가 많은데 항상 이 타이밍, 클로징 타이밍에 대해서 빨랐냐 늦었냐 이런 부분들을 되게 가지고 강의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신입들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여쭤본 거고, 대표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100% 맞추기에는 힘들고 그래도 뭐 8, 90% 정도는 맞추지 않을까. 이분은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게 한 8, 90%는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그런 느낌이 드는지는 설명을 하기는 어려우시죠? 두 번째 만나보고 세 번째 만나면 그 확률을 알지. 그러니까 PT가 다 끝나고 나면 그분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그때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 상담이 좀 진행이 잘 안 되거나 계약이 좀 잘 안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아직도 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지, 제가 볼 때 스트레스 안 받으시고 그냥 빨리 넘어가고 다른 일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스트레스 나는 받지. 근데 이제 그 스트레스는 너무 이제 당연한 스트레스니까 뭐 때에 따라서는 금액이 엄청나게 큰데 클로징이 빨리 안 되거나 어떤 방법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면 스트레스가 더 가중돼서 더 클 수도 있고. 그걸 좀 어떻게 푸세요? 역시 약은 계약이 최고니까 계약으로 풀어야지. 뭐. 전문님은 어떻게 상담이 잘 진행 안 되면 스트레스를 받으시나요? 안 받을 수가 없죠. 일단은 제가 그 스트레스를 겪어오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그렇지. 그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서 뭐가 문제였나를 먼저 파악하는 편이라서
돌이켜보고 내가 못해서 이 계약으로 성사가 안 된 건데 그렇지. 모든 상황을 이제 외부로 돌리거든요. 나는 잘했는데 저 대표가 갑자기 일이 생겼다는 둥.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것마저도 내가 컨트롤하고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 부분,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부분이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와, 왜 그런 거를 미처 캐치를 못했지? 분명히 그런 상황이 있어 나한테 미리 언지를 해줬을 텐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질 못했을까라고 이제 분석을 하면서 다음번 미팅을 준비하는데, 제가 아까 스트레스가 쌓여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지난번에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면 다시 한번 그런 상황 꼭 오더라고요.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그 부분을 잘 풀고 넘어갔으면 내 이제 영업에 대한 노하우가 한층 더 쌓인 거고, 못 풀고 또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해서 그냥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제 할 수가 없겠구나 라고 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아직도 좀 이제 영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직도 이건 좀 어렵다라는 점이 있으세요? 이것도 어쨌든 이 대수의 법칙이고 그 확률을 따져가야 되는데, 그 확률을 극복해내는 게 어쨌든 실패를 해야지 성공을 하는 거니까 그 실패를 잘 견뎌내는 게 쉽지 않은 거지. 그 10개 중에서 한 건의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9개를 다 실패인 걸로 되는 거니까, 만약에 10% 확률이라고 한다면 그 9개를 견뎌야 되는 거지. 영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상대방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무언가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최종 계약되는 단계에 도래를 하는데, 그 과정을 10몇 년째 걷고 있는데 그 과정이 아직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약을 성사된다라고 했을 때 뭐 많게는 10번, 적게는 3-4번 만나는데 그 3-4번에서 그 10번 사이에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신뢰감을 줄 수 있을까? 그게 하면서도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법인 영업을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는데 10년 이상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오래 가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것, 철칙이나 이 단 한 가지의 각오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이거는 그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지만 포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 포기했으면 아마 지금 나도 이 자리에 안 있었겠지. 그 내가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은 무엇인가를 투자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의 그 결과가 나오기 마련인데, 그거를 이제 믿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 포기하면 뭐 얻는 게 없으니까. 영업을 하시는 분들, 새로 입사를 하시는 분들이 보험뿐만이 아니라 여러 영업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걱정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영업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갑을 관계로 따졌을 때 을 아닌 을로서 살아야 되는 숙명적인 삶인데, 이 을에 대해서 갑 같은 을이 있고 을 같은 갑이 있듯이 결국에는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이제 하나의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인 건데, 너무 을처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또 너무 갑처럼 영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나는 영업사원이고, 영업사원은 결국엔 을이라는 그거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나라는 사람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건데, 뭐 기계를 만들던 분이 다른 일을 할 때 그 사람을 바꿔야 되듯이 우리도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 분명히 오시는 분들이 90%다 보니 무언가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다라는 표현보다는 자기를 이 업종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옷을 입어내야 된다는 다짐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지켜봤을 때는.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은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자기의 기질이나 네. 좀 영업에 방해되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포기를 하고 이제 영업자로서 좀 걸맞게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자기 거는 그대로 있으려고 하면서 영업을 잘하고 싶은 좀 그런 게 있군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부자인 이재용 회장님도 때로는 영업을 하러 돌아다니시거든요. 전 세계에서 최고인 부자 젠슨 황인가요, 요새는? 누구죠? 하여튼 그 전 세계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돈이 제일 많다고 하시는 분들도,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영업인의 자세로서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데, 영업을 하시려고 하는 우리의 일반석은 왜 그걸 못 내려놓는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조금 이제 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AMG에서 법인 영업을 교육을 할 때 지식이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라고 교육을 하잖아요. 지식이 그렇게 안 중요한가요? 요거 좀 애매하네. 일단 나 같은 경우는 지식보다는 영업하는 방법이 우선이다. 일단 그걸 알아야지 지식을 세일즈하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영업하는 방법을 모르면 지식이 의미 없다. 다시 말하면 죽은 지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하는 방법을
먼저 잘 알아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제약회사 세일즈를 하는 데 있어서 제약회사 상품의 혼합물부터 조성물부터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기타 등등을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고, 자동차 판매점에 가서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기본적인 이 차에 대한 하나부터 10가지의 스펙을 전부 다 알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100이면 100명이 아마 없다라고 하실 거예요. 법인 영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충분한 교육을 받을 거라는 건데, 거기에 더 깊게 들어가는 지식이 필요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마치 이게 무슨 연구하는 사람인 양 지식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기본적인 흐름 혹은 원리, 군인이 전투에 나가는데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아이템은 진짜로 총알밖에 안 되거든요. 전투에 있어서 총알은 진짜로 제가 판단을 했을 때 1, 2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총알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에 대한 거는 충분히 자기가 겪어보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영업 현장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갖고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지식이 아예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지식의 늪에 빠져버리는 그런 자세는 제한을 해야 돼. 기초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지식은 알아야 하지만. 근데 그 기초적인 상담 지식을 알아야 될 게 진짜로 마음을 먹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하루면 끝날 것이고 마음을 덜 먹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회사 교육 과정에서도 다 끝날 것이고, 그 정도의 지식도 없이 우리가 현장에 나간다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그게 과연 지식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정도는 굉장히 얕다. 대표님께서 이제 신입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기초적인 상담을 이제 넘어서서 아이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이 법인 영업에 진입한 사람들은 그 지식의 깊이가 낮을 수밖에 없고, 지식의 깊이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뭐 깊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그 지식을 깊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그걸 이해하기도 어렵고, 더 중요한 건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이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난이도가 깊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 며칠 전에 교육 시간에 강의하셨을 때 그냥 방문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대표님께서 표현하실 때는 무작정 방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가요? 많은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본인들도 가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어디가 됐든 가고 싶어 하고 가야만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거를 안 가는 이유는 뭘까 하고 저도 반대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나는 가야 된다고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안 가지? 그 시간에 한 번이라도 좀 가서 이 사람하고 대화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 근데 가기 어려워하는 분들의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할 말이 없으니까. 크레탑을 보고 가는 이유가 할 말이 없으니까 할 말을 하기 위해 크레탑을 보고 가거든요. 그렇게 무작정 방문을 하는 업체, 명함만 하나 들고 이제 방문하는 업체들의 막상 관련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옛날에 영업을 했던 방식을 되돌이켜 보면은, 내가 이 회사를 간다라고 했을 때 어떤 연구를 하지? 지금이야 이제 너무 그 휴대폰이 좋아져서 뭐 크레탑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장해 놓고 다닐 수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크레탑을 아예 그냥 내가 받은 곳에 대한 DB를 다 안 버리고 보관을 하면서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이 회사 내가 여기 왔던 근처의 회사인데 여기서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지? 다음에 가면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일만 얘기하는 게 맞을까? 가서 할 말들에 대한 연구를 했더니 그 할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 그렇게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무작정 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갔다 와봤습니다. 너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피드백이 와야 되는데 그 피드백이 없는 거죠. 이렇게 방문을 하다 보면은 그럼 할 말이 생길 것이고, 할 말을 하다 보면은 아까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해야 될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이익관계가 뭐지? 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 그 영업을 하는 그 상대방 측에서는 그 내용을 전부 다 오픈을 해요. 나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이런 거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봐야 내가 부족한 걸 아는데 안 가보니까 부족한 걸 모르는 거고, 우리가 조금 더 깊은 대화를 하려면 이 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알려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것이며, 이 회사는 어떤 업이구나, 이런 업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 업은 이거구나. 그럼 업에 대한 공부, 제품에 대한 공부, 이거는 그 어느 누구도 알려줄 수가 없어요. 인터넷에도 안 나오고 회사에서도 모르고 내 옆에 있는 선배도 모르고, 내가 직접 가봐야만 밖에서 현장 한번 돌아가는 것도 볼 수 있을 것이고, 직원들은 어떻게 일하지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너무 묻혀버리는 거죠. 저희가 이제 신입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법인 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그리고 또 교육을 받고 빨리 적응해서 성과가 나는 사람과 또 중도에 포기하게 된 이 사람들의 좀 차이점 뭐 있을까요?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그 표준이 있을 거야. 사람마다 다르지. 예를 들면 나는 몇 개월까지는 여기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 그리고 언제부터는 나는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아야 돼. 그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영업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최초에 이 영업을 할 때 내가 여기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과 결과물이 나오기까지의 그 시간에 대한 그거를 조금 더 여유 있게 갖는다면 훨씬 더 이 영업을 오랫동안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는 신입사원한테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또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 6, 7개월은 봐야 되는데 그 6, 7개월도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 영업은 회사에서 가르쳐준 대로 최선을 다한다면 이 계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 대표님이 보셨을 때는 저희 회사에서 하는 대로 한 6, 7개월을 죽어라고 한다고 하면 법인 영업으로 뭐 성공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안정적으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갖춰져 있으면 뭐 못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 마음가짐이란 게 정도가 틀린다라는 걸 알고는 있거든요. 개개인마다. 근데 그 어설픈 마음가짐은 아닌 것 같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께 여쭤보면 열심히 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마음가짐은 누구나 똑같이 먹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마음가짐을 먹었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성공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 전제 조건은 이거는 옛날에도 똑같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나를 내려놓는다는 전제가 깔리면, 그리고 두 번째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간다면, 이 법인 영업을 한다 그러면 뭔가 전문가처럼 보이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봤는데 제발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문가이지도 않은데 전문가처럼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전문가 척인 티가 나요. 근데 당장 저도 뭔가 어떤 소비 행태를 할 때 그런 사람들로부터 물건을 사고 싶지 않거든요. 그 어떤 갑처럼 영업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세일즈 방식을 좀 지양해줬으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금 오글거릴 수도 있는데 장점 하나씩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점이야 너무 많은데 내가 늘 얘기하는 게 단 한 번도 김 전무가 들어와서 우상향이 안 된 적이 없어. 매년 실적이 계속 상승을 했거든.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 존경한다라고 표현한 사람이 김 전무가 이제 처음이었는데 늘 부족하다고 얘기하면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 뭐 대단한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 일단은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아마 대한민국 이 업종에 계신 분들 중에 유일하게 뛰는 매니저이실 거예요. 현장에서 같이 뛰는 매니저, 제가 대표님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그냥 매니저 겸 대표 겸 그냥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시는데 현장에서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대표님도 없을 뿐더러니와 현장 경험이 남아있는 대표님도 없을 뿐더러니와 현장에서 이렇게 같이 동고동락하는 대표님도 없을 거다. 그렇게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 다른 여타 회사들을 가면은 뭐 우리는 그거를 체계가 잡혔다라고는 하지만은 그게 과연 체계가 잡혔을까라는 의문점도 많이 들거든요. 제대로 된 체계가 잡혔을까? 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제품을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체계가 정말로 잡힐 것 같지만은 이 영업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현장 교육을 통해서 혹은 현장의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어필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대표님이실 겁니다.